이강인 미쳤다 멀티골 폭발. 평점 9.9 역대급 미친 활약 터졌다. 벌써 리그 6호 골 장렬. 이강인 대체 왜 후보냐 리으릉. 올 시즌은 이강인의 시즌이다. PSG vs 앙제. 파리 생제르맹, PSG 프랑스. 이강인, 23. 이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다. PSG 이적 후 첫 멀티골 등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골 가운데 3골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친 것이다. 주요 매체 평점은 최고 9.9점 등 9점대 평점을 받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를 싹쓸이했다. 이강인은 10일 한국 시간 프랑스 앙제의 레이몽 코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앙제와의 2024-25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에서 2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이 멀티골을 터뜨린 건 PSG 이적 후 처음이자 마요르카, 스페인, 시절 헤타페전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PSG에서 득점을 추가한 건 지난달 20일 스트라스부르전 이후 20일 만이다.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1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마르코 아센시오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다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수비수 조르당 르보르가 골대 안에서 걷어냈지만 골라인 판독 결과 골라인으로 넘은 것으로 확인돼 이강인의 득점으로 연결됐다. 기세가 오른 이강인은 불과 3분 만에 추가골을 넣었다. 이번에도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이강인은 이번엔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PSG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골이었다. 직접 2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추가 시간엔 어시스트까지 더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헤더 득점으로 연결됐다. PSG는 전반에만 4에서 0으로 앞서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강인의 2골 1도움 활약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후 이강인은 후반에도 공격의 중심에 서서 활약하다 팀이 4에서 1로 앞서던 후반 추가 시간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PSG는 이강인이 교체된 뒤 추가 시간 막판 한 골을 더 실점했지만 일찌감치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날 이강인은 4개의 슈팅을 시도해 이 가운데 2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 유효 슈팅 2개가 모두 골망을 흔들었다. 득점뿐만 아니라 패스 성공률 역시 94%에 달했는데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도 무려 5개나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드리블, 크로스 성공률도 50%에 달했다.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으니 각종 매체 최우수 선수 역할은 단연 이강인의 몫이었다. 소파스코어 평점은 무려 9.9점에 달했고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9.5점, 폭모 평점 9.4점 등 모두 9.4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리그 5호, 6호 골을 터뜨린 이강인의 리그 1득점 순위는 단숨에 공동 4위까지 올랐다. 이날 4에서 2로 승리한 PSG는 리그 1 4연승 행진을 달리며 승점 29, 9승 2무로 개막 11경기 무패를 기록. 리그 1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2. 음바페 공백 전혀 문제 없다. 이강인 바르콜라 덴벨레 21골 합작 오른쪽 화살표 PSG 무패 선두 질주 견인. PSG는 10일 이하 한국 시각 앙제와 2024-2025 리그 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에서 2로 이겼다. 슛돌이 이강인이 3개의 공격 포인트를 폭발한 데 힘입어 승리를 챙겼다. 전반 17분과 20분 이강인의 연속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 이강인 브래들리 바르콜라 콤비의 합작골로 4에서 0까지 달아났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2실점했으나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11라운드까지 9승 2무 무패 승점 29로 선두를 내달렸다. 2위 AS 모나코 7승 2무 2패 승점 23에 6점 차로 앞섰다. 11경기에서 33득점 10실점을 마크했다. 경기 평균 3골을 장렬했고 0점대 실점 약 0.91을 적어냈다. 공수 모두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기세를 드높였다. 특히 음바페가 빠진 상황에서도 공격력을 잘 살려 눈길을 끈다.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에 가담하고 있다.
리그 1득점 중간순위 선두를 달리는 바르콜라가 10골을 터뜨렸고 이강인이 6골을 만들었다. 우스만 덴벨레가 5골, 마르코 아센시오와 랑단콜로 무하니가 나란히 2골씩을 넣었다. 아슈라프 하키미,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세니 마율로, 워렌 자이르 에머리, 주앙 네베스도 1득점씩을 보탰다. 지난 시즌 PSG는 리그 34경기에서 81득점 33실점을 찍었다. 22승 15패 승점 76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평균 2.38득점 0.97 실점을 만들고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 음바페가 리그 1에서만 27골을 잡아내며 득점왕에 올랐다. 정확히 팀 득점의 3분의 1을 책임졌다. 공격의 핵심인 음바페가 올 시즌을 앞두고 빠지면서 PSG 공격력에 대한 물음표가 붙였다. 기우였다. 강력한 창인 음바페가 빠졌지만 PSG는 다른 선수들이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치며 화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바르콜라, 이강인, 덴벨레가 벌써 리그 1에서만 21골을 함께 만들었다. 팀이 기록한 33득점 가운데 63.6%를 책임졌다. 팀 전체 득점도 11경기 33득점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음바페가 없어도 전혀 공격력에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11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거듭한 PSG는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후 리그 1 선두 수성에 나선다. 23일 툴루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1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7일에는 김민재가 속한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인다. 이어서 21월 1일 낭트와 리그 1 13라운드 홈 경기를 가진다. 3. 1. 카마다. 살인 태클, 막장쇼 오른쪽 화살표 다이렉트 퇴장, 다리 부러질 뻔. 일본 선수 EPL 퇴장 1호, 불명예. 카마다 다이치, 28 크리스탈 팰리스가 살인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팰리스는 10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0에서 2로 패했다. 카마다는 3-4의 3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후반 중후반 불필요한 태클로 퇴장당하며 팰리스의 추격 위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후반 31분 카마다는 볼을 향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케니 테테의 정강이를 향해 발바닥으로 거친 태클을 가했다. 테테는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주심은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위심의 여지 없는 퇴장이었다. 카마다는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중계방송 해설자 클레이튼 모리스는 정말 끔찍한 태클이다. 확실히 레드카드고 테테는 큰 부상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일본 울트라사커에 따르면 카마다는 EPL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첫 번째 선수가 됐다. 수적 열세에 빠진 팰리스는 이후 해리 윌슨에게 한 골을 더 실점하며 0에서 2 승리를 내줬다. 카마다는 퇴장 전까지 슈팅을 단 한 차례도 때리지 못하는 등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카마다에게 양팀 선수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 5.3을 부여했다. 5점대 평점은 카마다가 유일했다. 지난 시즌 라치오에서 부진했던 카마다는 지난 7월 팰리스로 이적하며 EPL에 입성했다. 분데스리가 시절 은사인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있는 팰리스를 택한 것이다. 그의 이적은 글라스너 감독의 강력한 구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과거 프랑크푸르트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시즌간 함께 한 바 있다. 2021-2022 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카마다는 힘겨운 EPL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공식전 14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올렸지만 모두 카라바오컵에서 나온 공격 포인트다. 리그 11경기를 뛰는 동안 아직 데뷔골조차 넣지 못했다. 사실 카마다의 유럽 생활 시련이 시작된 건 지난 시즌부터다. 지난해 여름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라치오로
같지만 시즌 초반부터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경기력이 떨어졌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엔트리도 탈락했다. 이후 점점 출장수를 늘리며 공식전 38경기에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2골 2도움에 불과했다. 라치오와 1년 계약을 맺었던 카마다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EPL 도전을 택했다. EPL에서 부활은 선언했던 카마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분데스리가 시절 보여줬던 감각적인 패스와 킥,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압박이 강한 EPL에서 좀처럼 통하지 않고 있다. 4. 토트넘에 지더니 그대로 4연패 수렁. 맨시티 18년만 최악 기록, 펩 커리어 최초. 맨시티는 10일 오전 2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에 위치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1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맨시티는 7승 2무 2패, 승점 23점로 2위에, 브라이튼은 5승 4무 2패, 승점 19점로 4위에 위치하게 됐다. 맨시티는 리드를 잡았다. 전반 23분 엘링 홀란이 상대 수비의 견제를 이겨내고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전도 1에서 0으로 앞선 채 마무리했으나 후반전 막바지 리드를 지켜내지 못했다. 후반 33분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주앙 페드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5분 뒤 역전골까지 내줬다. 맨시티는 남은 시간 만회하지 못했고 1에서 2로 패배하고 말았다. 맨시티 공식전 4연패였다. 지난 10월 말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16강 토트넘 후스퍼전을 시작으로 본머스 원정,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스포르팅전, 이번 브라이튼전까지 4경기를 내리졌다. 4경기 동안 맨시티는 매경기 한 골씩 넣었으나 2골 이상 실점하면서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처음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매체 ESPN은 맨시티는 2006년 이후로 모든 대회에서 4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2007년 이후 어떤 팀에서도 4연패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라며 맨시티의 4연패에 주목하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뒤 과르디올라 감독은 4연패는 맨시티 독주, 이 시대의 끝을 의미하나?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나. 그게 정상이다. 우리는 많이 이겨왔다. 우리의 선수단 부상 상태를 감안하면 3일마다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 선수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답했다. 맨시티는 현재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주축 선수 로드리가 시즌 아웃이고 오스카 보브, 후뱅 디아스, 존 스톤스, 잭 그릴리쉬, 제레미 도쿠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황이다. 지난 스포르팅전과 이번 브라이튼전 케빈 더 브라이너가 복귀하긴 했으나 아직 풀타임을 뛸 몸 상태는 아닌 듯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고민은 깊어져 간다.